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객체 지향 언어, 객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객체 지향 언어를 알려면 객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니까 객체가 뭐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하나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봅시다. 승용차가 있어요. 그 다음 버스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배도 있어요. 승용차, 버스, 비행기, 배? 얘네들 다 뭐죠? 하나로 우리가 이걸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수단 또는 이동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즉 교통수단에는 승용차, 버스, 비행기, 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승용차라는 거는요. 일단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대, 손잡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엔진도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뭐 얘네들도 버스도 바퀴 뭐 4개 있고 운전대 있고 엔진 있죠. 비행기는요. 바퀴 대신에 날개가 있네요. 날개가 있고요. 조정석에는 별도로 있죠. 조정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엔진이 있어요. 배는요. 선박이기 때문에 날개는 없어요. 하지만 얘도 조정을 해서 사람이 그 조정을 해서 가는 거죠. 배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승용차에 우리가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승용차가 달린다 라고 했을 때 승용차가 가고 있는 모습하고요. 배가 달려가고 있어 할 때 배가 달려가는 모습. 비행기가 날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얘네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움직일 때요. 그 모습들이 서로 다르죠. 맞나요? 맞네, 그러네. 근데 대체 이게 지금 객체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예요? 뭐냐면은요, 이 객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승용차, 버스, 비행기, 배,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객체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단위 하나하나를 말을 해요. 그럼 이 객체들을 봤더니 제가 하나로 묶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교통수단이라는 걸로 묶어줄 수 있네요. 이것도 교통수단도 하나의 객체가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되냐?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하나의 객체이면서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뭐예요? 바로 객체들의 묶음이 되는 겁니다. 객체들의 묶음을 바로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들이 공통적인 객체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객체들을 묶어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들을 묶어서 클래스로 만들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 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이것저것 많은데? 근데요, 교통수단에서 교통수단? 승용차, 버스,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넘어왔죠.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모아서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추상화, 클래스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객체와 클래스, 그리고 추상화와 구체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승용차는요. 바퀴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었어요. 운전대도 있고요. 운전대는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죠. 그 다음 엔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바퀴가 있고 운전대가 있고 엔진이 있고 뭐 날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 얘네들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용차의 바퀴 속성은 4가 되는 거죠. 이 객체는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승용차 달려가잖아요. 안에 보시면 시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승용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대를 돌려서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뭐라고 하냐?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요,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서드라는 건 이 객체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볼게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우리가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승용차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머릿속에 승용차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거 승용차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승용차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승용차인데 우리가 이런 승용차? 그냥 모습 그려지잖아요. 버스. 그냥 그려지죠.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버스라고 하면은요, 그냥 버스 모양 생각하고 우리 사람 타는 거지, 이 속에는 정확한 속성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 필요 있나요? 버스를 탔을 때 우리가 그냥 버스 타면 돼.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가면 돼 하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되지. 이 버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이 버스의 좌석은 몇 개고 사람은 몇 명이 탈 수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사실 세세히 알 필요 없잖아요. 이쪽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 비행기 어떻게 운전하고 조정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비행기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쵸? 아, 얘네들이요,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사용자에게는 어느 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캡슐로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캡슐화가 무엇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캡슐화 뭔가 묶어놨어요. 숨겨놨어요.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묶어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정보가 숨겨지네요. 우리 비행기 조정실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하냐? 보안이 되네요. 그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보안, 비밀 유지가 되네요. 이 캡슐화에 의해서. 되셨지요? 오케이. 이제 이 객체와 클래스, 그 의미들, 그 용어들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객체는요, 아까 속성과 메서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속성과 메서드는 상속할 수도 있고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아까 속성이라는 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즉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서드는요,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작업, 연산자 또는 함수, 행동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성, 데이터 같은 의미고요. 메서드, 연산자, 함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상속을 한다? 재사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요, 교통수단 했었죠. 자, 교통수단에서 뭐 했냐? 승용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는요, 버스도 한번 볼까요? 버스는요, 대형 버스가 있을 것이고 중형,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니버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버스라는 거는요, 버스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명이 타는 것,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것, 이 버스에도 뭐 좌석은 여러 개 있고 좀 차가 길쭉하고 뭐 이러한 특성들 있죠. 버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하냐? 대형 버스, 중형 버스, 미니버스, 얘네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대형 버스, 중형 버스, 미니버스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상속과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라는 거 아까 했었지요. 클래스라는 건 뭐였어요? 객체들의 묶음이었잖아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전문 용어로는 객체 내부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형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함수까지 함께 정의한 거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클래스 하게 되면은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터가 바로 속성이었지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메서드입니다. 즉 속성과 메서드, 데이터와 함수, 데이터와 연산자 이것들을 객체로 묶어준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1번은 객체 지향 언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객체는요.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을 지원한다 했어요. 상속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했었고 캡슐화도 말씀드렸고 추상화도 말씀드렸어요. 다형성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나요? 아니요, 사실은 했어요. 제가 이 다형성이라는 용어만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까요.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을 해요. 승용차가 이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동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배가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승용차가 이동하는 모습, 배가 이동하는 모습,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 어때요? 이동하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교통수단이라는 클래스 내에서 승용차, 비행기, 배라는 객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이라는 클래스에서 이동한다, 이동하라 라는 연산을 줬어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동하라는 연산, 이동하라는 메서드를 승용차, 비행기, 배한테 다 적용을 했더니 승용차가 이동하는 모습,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 배가 이동하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똑같은 메서드인데도 객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다형성이 돼요. 되셨나요? 다형성 이해되시죠?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아요. 왜냐? 클래스를 객체로 나누잖아요. 또 이 객체는 또 상위 객체로 나누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보 은폐가 용이합니다. 정보 은닉, 정보 은폐가 용이한 거 뭐예요? 바로 이 캡슐화 덕분이에요. 캡슐화 덕분에 정보 은폐가 용이한 겁니다. 4번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 베이직, 파스칼식 객체 지향 언어 아니에요.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요.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라던가 C++이라고 하죠. C++, C 더하기 그 다음에 C# 이러한 것들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는 자바, C++, C#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 객체 지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아라 했으니까 4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